안녕하십니까. 11월이 넘었는데 날씨가 여름 날씨네요. 자, 우리 기본 이론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여기 행정사 실무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게 제목이 실무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무법.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분들이 아니 행정사가 업무 실제 현업할 때 사용하는 법이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혀 실제 업무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업무할 때는 이 법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꼭 하시냐면은 여기 지금 법 3가지 법을 볼 텐데 야 이건 시험용이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하시려고 시험 보기 위해서 하시는 법이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업무 처리할 때 사용한다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니죠. 행정사가 아닌데 이걸 이런 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데 이거 원래 행정법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그리고 기본 이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기본 이론 일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겸 좀 더 압축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 어차피 이론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순환을. 그러면 요 기본 이론을 진행할 때는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요 기본서 여기를 제가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축약 자료를 준다거나 압축 자료 준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꼼꼼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대비해서는 이걸 좀 염두에 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가 배점이 좀 높습니다. 이게 40점 배점이라 이쪽의 장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최대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출제가 됐던 문제들도 같이 유형을 익힐 생각입니다. 기본 이론을 할 때. 그런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작년에 이제 시험을 올해죠. 올해 시험을 보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내년에 동차 준비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제가 지금 일순환 요 기본 이론 할 때는 어디다가 맞출 생각이냐면 동차 준비하신 분들한테 좀 맞출 생각이에요.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내가 작년에 좀 알지만 그렇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이해 위주로 나갈 거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시험 보셨지만 보신 분들 중에 뭐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내가 완벽하게 미리 알고 여기 왔다 이런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 이론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이론으로. 대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후에 여기가 잘 정리가 되셔야 사례 진도별 문제풀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후에 뭐 전범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여기가 바탕이 되셔야지 진도가 빨리 나가지 이쪽이 바탕이 안 되셔버리면은 진도가 빨리 나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 과목의 특성 중에 하나가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순히 어떤 쟁점이나 이런 걸 다 암기했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걸 구현을 못 하세요.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기초 잡고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서 여기다가 응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오늘 본 수업 들어갈 텐데 입문 강의 반드시 좀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들으셨으면은 여기 실무법 입문 강의 2주 했죠. 이틀 분량으로 했는데 거기를 꼭 한번 듣고 오세요. 거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기본 이론 하실 때 공부 방법으로 이 부분은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개념 같은 걸 설명을 할 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텐데 설명을 해드리면 가능하면 이거는 그때 정확하게 이해를 딱 하나 해놓으세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해라고 했지 암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하세요. 이해 위주로.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조문이 이렇게 돼 있구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게 나중에 어디로 파생되는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해 두셔야지. 처음에 지금 일순환 기본이론 하는데 이때부터 내가 무리하게 막 암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좀 뭐라 합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분량이 좀 적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이론 할 때는 여기다가 비중을 두시고 암기보다는 내가 이해가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알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반복학습. 그러니까 동차 준비를 하시건 아니면은 올해 이제 연차로 하시든 간에 반복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반복학습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은데 아무래도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에 나간 분량이 있고 아직 안 나간 분량이 있는데 그 주 나간 분량은 반드시 주간에 1회독 이상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력이 좀 오래 갈 테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실무법, 특히 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비송사건도 그렇고 여기는 전체 회독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느 한 파트만 내가 제대로 안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내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체가 같이 맞물려 가요. 비송도 그렇고 행정심판도 그렇고. 행정사법은 따로따로 이렇게 하셔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심판법하고 비송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렵더라도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게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뒷부분까지 가야 풀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목표로 하나 딱 잡으세요. 이번 기본이론 때 내가 전체 회독을 반드시 1회독 이상 하겠다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수업 후에 복습을 하시고. 그래서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렇게 진도를 쭉 나가는데 앞에 뭐 이의신청이나 심판 오늘 하는 것부터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행정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지고 지금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우면 이제 뭐 질문도 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어려우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려우면 포기하세요? 어려우면 포기하면 안 되죠. 어려우면 극복하고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어렵고 아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뒤로 넘기세요. 일단 뒤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뒷부분을 아셔야 해결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이론 때 전체를 1회독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2회독 하실 때 분명히 풀릴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느낌이.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본이론 때. 자, 그리고 저희 교재를 잠깐 보시면 목차를 한번 보실랍니까? 목차 교재 차례 쪽에 목차 앞 페이지에 보시면 구성 및 활용법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일단 조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저 차례 쪽에 앞 페이지 보세요. 구성 및 활용법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신가요? 차례 앞 페이지. 그 앞 페이지. 네, 앞으로 가보세요. 한 페이지. 네, 여기 교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론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먼저는 가능하면 조문을 활용을 할 거예요. 제가 법조문을. 여러분들도 실제 주관식 답안을 쓰실 때 법조문을 활용을 하시는데 잘 안 하세요. 법조문을 활용을 안 하시면은 주관식에서 법과목은 고득점이 안 나와요. 고득점이. 그러니까 법조문 중심으로 쭉 가는데 그걸 이제 이론을 설명을 할 거예요. 조문을 가지고 이론 설명하고 체계를 잡고. 그런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차례가 법이 3개인데 그리고 차례를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관련 판례하고 기출문제 답안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6페이지부터. 오늘 진도도 그렇고 다음 진도도 그렇고 교재가 이런 구성입니다. 이론, 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상되는 법조문 분석을 하고 17페이지에 그리고 넘겨보시면
19페이지에 제가 구별 기준이라 해가지고 그 보이세요? 기출 표시한 거. 이 표시가 된 부분들은 별표를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사례에서 출제가 될 테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례가 나오면 이 기출 표시된 요 부분, 문제 소재, 학설, 판례, 소결, 이게 쉽게 말하면 요약집과 같이 제가 합했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가지고 이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만큼은 반드시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 표시된 거.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그 교재 21페이지. 거기 보시면 밑에 기출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제가 구별 기준에 기출 표시를 해놓고 그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넣어드렸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는 해설이 없어요. 거기 기출문제 보시면 모본답안 교재 페이지 표시 해드렸죠? 참조하시라고.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이론 때는 여기 기출을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해드릴 거예요. 기본이론 때. 제가 이제 요 기본이론 끝나면 1월부터 다시 요약, 목차 구성, 뭐 단문 정리 또 이래독이 또 들어갈 텐데 그때는 좀 더 빠르게 우리 주관식에 그렇게 아주 불필요한 것들은 빼버리고 그때는 요 기출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래독 하실 때 여기 기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면 대략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구나. 쟁점이 이런 식으로 문제화 되는구나. 그걸 익히세요. 그거를.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출제 유형을. 이런 사례가 똑같이 출제될 리는 없죠. 동일하게 출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대신 동일하게 출제는 안 되는데 유사한 쟁점은 그대로 나와요. 사례를 살짝 바꾸지 구별 기준 쓸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반복 출제가 된다면 교재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재 구성이. 뒷부분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실랍니까? 22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의 종류 해가지고 심판 종류가 3개인데 이 종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쟁점 그리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됩니다 라는 걸 23페이지 오면 기출문제로 제가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3개, 요 심판 종류 3개만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걸 풀리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이번 기본이론 때는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어차피 우리는 시험용으로 가려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그러려면 요 이론을 잘 잡아 놓으셔야 기출 유형이 나오면 대략 이렇게 문제 출제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쓰는구나 라고 아실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제가 진도를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교재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걸 하고 써먹지를 꼭 합니다. 자, 1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심판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칠판. 여러분들이 행정청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많은 행정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작용들. 우리가 넓게 보면 민원 신청해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것도 다 행정이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뭐 처분 같은 걸 요구해가지고 처분을 한다거나 거부하는 것도 다 행정작용이고. 그런데 요 행정작용 중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행정작용 중에 처분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면 이 행정작용이 이렇게 처분에 해당하면 자, 이걸 가지고
불복을 하게 됩니다. 불복.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여러분들 아주 기초적인데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주 기초적인데 우리가 불복이 들어오면 이걸 심사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소송을 제기를 했다면 이건 이제 법원이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 뭐 행정 심판을 청구를 했다면 우리 행정심판법상으로는 일반적인 심판 청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판위원회가 판단을 할 것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여기다가 할 때도 있어요. 이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여기다가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불복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데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불복을 할 때는 요 청구하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국민들이 자기들이 이 처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위법하니까 뭘 해달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는 부당하니까 뭘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요 기관들이 판단을 해주겠죠. 자,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판단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주장한 부분만 판단을 해줘요. 이게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쉬운 것 같은데 가끔 놓치세요.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뭘 주장하지, 그 주장하는 것만 판단을 해줘요. 그 만약에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을 안 해주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이걸 너무 엄격하게 주장한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나오긴 해요. 이걸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구하고 주장한 것만 판단해 준다. 예를 들어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취소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것만 심사하는 겁니다. 뭐 무효 확인을 해달라 이러면 무효인가 아닌가만 확인하고 끝내주는 거예요.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불복하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규정을 서술을 해놨습니다. 이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처분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여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죠. 다른 기관이 독립적으로 제3자 시각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부당을 판단할 수도 있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행정청하고 이렇게 독립이 돼서 제3자 시각에서 이 행정청이 적법하게 처분을 했냐, 위법하게 처분했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요. 요 행정심판. 그런데 먼저 뭘 하나 구별하셔야 되냐면 요게 이제 심판인데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금 이게 이의신청이에요.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예를 들어 시장이 영업정지를 했다면 시장한테 이의신청을 해요. 다시 한번 심사해봐라, 이렇게. 이게 이의신청인데 이것도 넓게 보면 불복이에요. 내가 요 처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이쪽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의신청. 그래서 먼저 교재를 보시면 제가 심판의 개념 해가지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의신청을 서술해 놨습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이것만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걸 시험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시험으로 단독으로는 출제가 안 되는데 왜 이걸 심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냐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낼 수는 있어요, 시험에. 그리고 이미 우리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이의신청하고 심판을 묶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나 딱 하셔야 되냐면 심판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이의신청도 처분에 대한 불복인데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르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르다는 걸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례 출제가 될 때 다르다는 점들을 알고 있는가를 가지고 물어봐요. 그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하나 결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게 이의신청인지 아니면 심판인지를 결정을 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먼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의신청. 그러면 여기만 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행정심판의 의의를 쓰실 일은 거의 없으세요. 없는데 자 행정심판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거죠 이거. 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불복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요? 행정심판위원회한테 하는 겁니다. 이게 의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불복을 왜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위법이다 또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회한테 이 부분을 위법 부당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불복하는 게 행정심판입니다. 자, 행정심판의 개념을 실제 쓰실 일은 별로 없는데 잘못해가지고 심판의 쓰셨는데 이 말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써버리면 그러면 안 쓰니만 못하죠. 감점 당하시는 거예요. 감점. 요 부분을 구별을 못 하시네. 그러면 감점이 크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도 다르고 요 심판하고 소송하고도 다르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는 법원이 여기는 위원회가 이렇게 이게 다른데 이 심판을 진행하는 절차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유사해요. 그리고 유사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유사해야 됩니다. 소송과 심판은 다른데 두 가지 법을 비교를 해보시면 요건이라든가 심리 절차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 판결이라든가 재결의 효력도 비슷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자,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게 유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여기가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 그러니까 이 소송 절차를 사법 절차라 그래요. 사법부가 말 그대로 법적 판단하는 절차를 줄여가지고 사법 절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심판도 제가 유사하다 했으니까 행정부 내 위원회가 판단하지만 무슨 절차가 돼야 됩니까? 이거하고 유사한 절차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도 사법 절차와 유사해야 된다. 이거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자, 그런데 소송과 심판은 다르니까 여기다가 무슨 말 하나 붙이냐면 준자를 붙여요. 행정심판은 준사법 절차를 띄어야 한다. 이렇게 요 개념을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 개념에 1번에 보시면은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 이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를 뜻합니다. 여기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 이게 행정심판인데 여기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 행정불복 중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는 행정불복 절차만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이해되세요? 거기 줄 쳐놓으세요. 세 번째 줄에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는 행정불복 절차만이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답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문제로 나온다면 이 말이. 그런데 이 근거가 뭐냐면 헌법입니다. 이 헌법. 이거는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세요.
헌법 107조 3항에 보니까 재판의 전심 절차, 이 전심 절차가 소송 들어오기 전에 먼저 거쳐라 그 말 아닙니까? 소송 들어오기 전에 미리 거쳐야 될 절차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행정심판을 소송 들어오기 전에 전심 절차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이게 우리 이제 대표적인 지금 우리가 볼 행정심판법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이.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못을 하나 딱 박아놨죠. 행정심판 전심 절차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행정심판은 법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법 절차가 준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되려면 이게 보장되는 것만 행정심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은, 아, 이게 행정심판이 되려면 마치 소송처럼 독립된 제3기관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위법부당을 독립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이게 행정심판이구나 라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라는 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이의 신청해가지고 행정청한테, 야, 당신들이 처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지금 불복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는 행정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버리죠. 왜 그래요? 여기는 준사법 절차입니까? 그냥 행정청이 자기들이 처분한 거 다시 한번 판단해 봤을 뿐이에요. 이게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독립기관이 아닌 처분행정청이 자기들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했다면 이거는 심판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걸 심판으로 가버리면 위헌돼요. 위헌.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다. 이렇게. 자, 이 두 개, 이걸 잘 기억을 하시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행정심판이냐 이의신청이냐 한 가지 판단해가지고 답안에다가 행정심판을 쓰시는데, 그때 근거를 꼭 뭘로 잡으시냐면 헌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헌법이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결론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심판이냐 아니냐라고 결론을 낼 때 사법 절차가 준용, 헌법 107조 3항에 근거해서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만 행정심판이라고 본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완벽한 답안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지금 암기는 하실 필요 없고 이거는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을 보세요. 행정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복이에요. 불복. 불복을 하는데 여기 지금 법원은 사법부 소속입니다. 여기는. 사법부 소속. 그런데 요 이의신청하고 여기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줍니다. 여기는 사법부 소속, 여기는 행정부 소속. 이 두 가지를 줄여가지고 행정불복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결국 행정불복이란 말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행정청의 처분을 재심사를 하는 거죠. 불복에 대해서. 행정결정에 대해서 불복심사기관이, 줄을 쳐놓으세요. 심사기관이 행정기관인 불복. 이것을 행정불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거 둘 다 행정불복인데 왜 갑자기 준사법적 절차가 나오지? 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둘 다 행정불복인데 여기는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돼야 된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심판 들어가기 전에 이의신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표시를 꺼야 되는데. 자, 3번 보세요. 자, 써놓으세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포인트를 잡으세요. 여기는 암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암기 불효 이렇게 써놓으세요. 암기 불효.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의신청이란 잘 보세요. 이건 의의를 쓰셔야 될 때가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의신청이란 해가지고 행정청의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인데, 자, 요걸 꼭 기억하세요. 행정심판이 아닌 불복방법. 이것을 이의신청. 그러니까 행정불복 중에 행정심판이 아닌 불복. 이게 이의신청입니다. 아니 뭐 의의를 이렇게 써야 됩니까? 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쓰실 때 내가 만약 답안에다가 이의신청을 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 중 행정심판이 아닌 불복, 행정불복.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이의신청이 여러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이 나오기 전에는 개별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행정기본법이 일반적인 근거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뭘 이의신청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요 1항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1항.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은 대상이 이겁니다. 행정청의 처분. 그래서 이제 이 처분 개념은 아마 다음 주에 굉장히 자세하게 볼 겁니다. 다음 주에. 자, 이 시각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행정청의 모든 행정작용이 다 이의신청입니까? 그 중에 처분만 이의신청입니까? 그 중에 처분만 이의신청의 대상이 돼요. 이 행정기본법이 적용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만. 그리고 이 가로를 잘 보시면, 가로, 이게 행정청의 처분인데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대상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요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의 대상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같다. 여기도 처분.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 대상도 처분.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 별표 치세요. 해당 행정청에 별표 쳐놓으세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라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임의적이에요.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말까는 임의적. 자, 이게 이의신청입니다. 자, 이렇게 의의를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의신청에 의의를 써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요걸 쓰셔도 돼요. 행정기본법 36조 1항 답안에다가.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모든 행정작용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처분만 가능해요. 처분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표 치라 했는데 누구한테 이의신청을 해요? 그렇죠. 이 처분을 한 요 해당 행정청. 여기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안 돼 있죠? 해당 행정청의 이의신청.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 자, 3항으로 가보세요. 1항에 따라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3항을 별표를 쳐놓으세요.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심판과 이의신청을 구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 조문이. 자, 3항이 지금 뭐를 했냐면 해당 행정청한테 이의신청했습니다. 그 뒤에 여전히 뭐 할 수도 있어요?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의신청이 돼요. 그래야. 만약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에서 야 이거는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제기 못해. 뭐 그럴 일은 없겠죠. 행정심판 제기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의신청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되려면 뭐가 보장돼야 돼요?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후에 여전히 뭣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야 이게 순수한 이의신청이 돼요. 어떤지 아시겠죠? 순수한 이의신청. 자, 그리고 이제 사항으로 가보세요. 그 17페이지. 여기는 뭘 꼭 기억하시냐면 이제 이의신청을 했으면 제가 조문 하나 생략했는데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이제 결과 통지를 받은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걸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 여기도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가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언젠가 한번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내년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 될 수도 있고 실은 올해 나올 줄 알았어요. 올해 이거 한번 출제할 것 같았는데 찍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손들이 부들부들 떨리시기 시작할 거예요. 나왔다. 근데 이게 시험장이 좀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손이 더 떨려요. 혹시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가 잘 안 써질걸요. 이거. 손 잡고 막 이렇게. 수전증. 자,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묶어야 됩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청구하는데 기간이 어떻게 돼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사례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례를 내면 두 가지를 물어보겠죠. 이게 행정심판이 되냐 안 되냐 이거 하나 물어볼 거고 만약에 심판이 된다면 청구기간을 준수했냐 이걸로 물어볼 거예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자, 여기 써놓으세요. 처분 X 사항에다가 처분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처분이 쓴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입니다. 처분 있으면 안 날이 아니라. 그럼 한번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시장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뭐 6개월 이렇게 했다 해봅시다. 자, 이의신청을 했어요. 여전히 이의신청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 이렇게 했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자, 심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왜? 이의신청 후에도 여전히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기각 통지받고 심판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요? 기각 통지 갖고 들어가요? 처분 갖고 들어가요? 네, 의견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이 처분이잖아요. 처분. 이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심판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판 들어가는 건 이게 아니라 요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처분. 이거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이 처분을 그대로 두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들어가는데 이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기각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말이에요. 대상은 이걸로 하되 기간은 이걸 기준으로 90일. 사례가 나올만 하죠? 잘못 잡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방금 의견이 갈라졌는데 기각 통지를 대상으로 90일 그러면 감점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니까. 처분을 가지고 여전히 심판을 청구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90일.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17페이지에 가로 7번을 보세요. 가로 7번.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것이 행정심판이 아닌 단순 이의신청입니다. 정전에는 개별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었는데, 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돼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행정심판에 대상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됐죠?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행정심판은 한 번 거쳤으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반복해서 제기를 못해요. 이해가시죠? 이게 어떤 행정심판으로 보이면 행정심판을 거친 사안은 행정소송은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심판은 반복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뭐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행정기본법에 있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기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행정심판이 아닌 순수한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행정기본법이. 자,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이의신청은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준사법 절차를 갖춘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불복 절차다. 됐습니까? 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18페이지의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쪽을 보겠습니다.